와인 한잔 하시죠. 와인 세계 일주 2편입니다. 와우. 그동안 잘 몰랐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떠나봅니다. 함께 즐겨보시고 나중에 실제로 여행을 가보면 인생 최고의 추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어디일까요? 중국입니다. 와인을 떠올리면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중국이 와인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잘 몰랐던 나라, 바로 중국의 와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중국 와인의 놀라운 세계를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사실 중국 와인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1000년경부터 야생 포도를 발효해서 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적인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 기술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한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왔고 특히 신장 지역에서 초기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부 지역에서는 쌀로 만든 술이나 발효 음료가 주를 이루었고 포도로 만든 와인은 서부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현대 중국 와인 산업은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와인 산업은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최신 기술, 장비, 자본이 들어오면서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동, 허베이, 닝샤 같은 지역에서 와이너리가 설립되었고 특히 최근 20년 사이에는 국제 와인 대회에서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한 와인 소비 대국이 아니라 세계 7위에서 8위 정도의 와인 생산 대국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층의 프랑스 고가 와인 수집 수요가 높아 와인 경매 시장에서 중국 컬렉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와인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중국에는 아주 다양한 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은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 독특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닝샤입니다. 닝샤는 중국의 보르도라고 불릴 만큼 고급 와인의 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북서부에 위치하며 황하강 근처에 있어서 건조하고 높은 고도에서 오는 일교차로 포도가 정말 잘 자랍니다. 여기서는 주로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같은 풀바디의 고급 레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닝샤에는 헬란 징쉐, 실버 하이츠 같은 세계적인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탐험가 마르코 폴로를 기념해 이름이 붙여진 마르코 폴로 와이너리가 있고 고품질의 레드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유명 산지는 산동입니다. 산동은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해양성 기후 덕분에 포도가 잘 자라고 프랑스 유명 사또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도 했으며 직접 양조 기술자를 불러와서 중국 최초의 프랑스 스타일 와인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와인 생산지로 레드 와인, 다양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합니다. 대표적인 와이너리가 바로 창유입니다. 오스트리아 와인 메이커와 협업을 해서
국제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급 프리미엄 와인으로도 변신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근처의 허베이 지역도 있는데요. 이곳은 그레이트 월 와이너리, 즉 창류의 본사와 주요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베이가 중국 와인의 시작점입니다. 1892년 중국 최초의 상업적 와이너리 창류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게다가 베이징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중국의 정치인들과 외국 귀린들이 처음 맛본 중국 와인도 허베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빈 와인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프랑스 와이너리들이 처음 중국에 들어올 때도 허베이를 먼저 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적인 테이블 와인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와인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장 지역입니다. 중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사막 지역인데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포도 재배의 역사가 장구하며 고농축, 진한 풍미의 와인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심지어 아이스 와인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이 사막이라 아이스 와인이 만들어진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신장은 낮에는 40도가 넘지만 밤에는 갑자기 영하로 떨어질 만큼 일교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옵니다. 덕분에 늦가을, 겨울까지 포도를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얼게 되고 바로 이 얼어붙은 포도로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장에서는 정말 향긋하고 농축된 아이스 와인들이 나오고 있고 독일, 캐나다 못지않은 고품질 와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와이너리에서는 구기자 같은 전통 한약재인 약초가 첨가된 와인을 생산하는데 건강 효과를 강조한 와인이고, 이는 중국 특유의 융합 문화입니다. 왜 와인에 약초를 넣었을까요? 신장은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약초와 향신료가 오가던 곳입니다. 이 지역 포도가 워낙 진하고 강한 맛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약초를 더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풍미를 살린 겁니다.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라 중국 고유의 술 문화, 그리고 실크로드의 역사적인 향기를 담아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와인을 마시면 마치 비단길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도 함께 전해진다고 합니다. 운남 지역도 있습니다. 남서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때로화로 최근 와인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과 독특한 레드 와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급 와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이비통 그룹에서 생산한다니 참 놀랍죠. 이 와인은 구름을 타다라는 뜻의 아오윈이라는 이름으로 해발 2600m의 히말라야 바람을 맞으며 자란 포도로 만들고, 현지 소수 민족들이 직접 키운 포도로 그야말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와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두고 구름 위의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한 번쯤 마셔보고 싶은 와인 아닌가요? 중국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다양합니다. 국제 품종과 지역 품종을 모두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국제 포도 품종으로 레드는 까베르네 프랑,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포도이고, 화이트는 샤르도네, 피노그리지오, 리즐링 포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닝시아의 까베르네 프랑은 블랙커런트, 허브향이 두드러지고, 산동의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으로 버터리한 맛이 납니다. 다음으로 지역 포도 품종을 보면 베이춘, 베이롱, 롱냔 같은 하이브리드 품종으로 지역 특유의 산도와 향을 제공합니다. 베이춘 포도는 높은 산도와 아로마틱한 특성으로 중식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닝시아 지역은 풀바디 레드 와인이 중심이고, 산동 지역은 스파클링과 가벼운 화이트 와인이 강점입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중국 와인의 맛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레드 와인은 블랙베리, 자두, 가죽, 시가, 스파이스 같은 복합적 향이 나고, 풀바디한 강한 타닌, 오크 숙성의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상쾌한 산미와 감귤, 배, 은은한 꽃향이 느껴지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와인은 꿀, 열대과일, 복숭아와 같은 농축된 디저트 와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닝시아 지역의 레드 와인은 블랙커런트, 초콜릿, 허브향의 높은 산도와 타닌의 보르도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산동 지역의 화이트 와인은 오크 숙성된 샤르도네의 경우 버터, 토스트 향이 나고, 숙성하지 않은 와인은
감귤, 사과향이 특징입니다. 신장 지역의 와인은 극한 기후로 독특한 미네랄리티와 과일향이 조화를 이룹니다. 품질은 아직 국제 기준에 비해 편차가 크지만 프리미엄 와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와인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까요? 중국 와인은 중국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마라 요리와 같은 매운 요리에는 달콤한 화이트 와인, 예를 들면 산동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이 좋은데 매운맛을 중화시킵니다. 북경의 오리 요리는 닝샤 지역의 까베르네 프랑, 풀바디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는데 지방과 타닌이 조화를 이룹니다. 스테이크는 까베르네 쇼비뇽과 매칭되고 양꼬치처럼 향신료가 강한 음식과도 잘 맞습니다. 딤섬이나 해산물 요리에는 산동 지역의 샤르도네와 페어링하면 신선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달콤한 월병 같은 디저트와 치즈 플레이트에는 신장 지역의 아이스 와인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베이춘 기반의 와인은 중식의 감미와 짭짤함을 보완해줍니다. 중국 와인은 한식과도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 레드 와인은 갈비찜, 불고기, 장어구이, 돼지갈비, 닭볶음탕과 잘 어울리는데 농축된 과일향과 오크의 풍미가 진한 양념 소스와 완벽하게 어울리고 강한 탄닌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복합적인 향이 고기 맛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트 와인은 생산 구이 및 조림, 간장, 게장이 좋은데 상큼한 산미와 과일향이 담백한 생선 요리를 상쾌하게 정리해줍니다. 아이스 와인은 호떡, 약과, 강정, 한과 같은 전통 디저트가 딱입니다. 달콤하고 풍미가 가득한 아이스 와인은 꿀, 약과의 진한 맛과 조화를 이룹니다. 약초 와인은 삼계탕, 백숙, 불락전골 같은 보양식이 찰떡궁합입니다. 약초 향이 삼계탕, 백숙과 같은 한방 보양 요리와 만나면 깊고 은은한 맛이 완성됩니다. 중국 와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걸로 유명하죠. 덕분에 중국에서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 와이너리들도 이런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직접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샤또 라피트 로칠드는 중국 산동성 퐁라이의 포도밭을 조성해 도멘드롱 다이라는 중국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샴페인 명가 모에데 쌍동은 닝사 지역에 포도원을 세우고 프랑스 전통 방식으로 고급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사막 지역에서 포도를 키우다 보니 황하강의 물을 이용해서 관계를 하는데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와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는 중국 와인을 한국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 와인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서울의 와인숍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 와인을 검색해서 국제 배송 옵션을 확인하면 됩니다. 쉬운 방법은 와인 페스티벌이나 시음 행사에서 중국 와인존을 방문하면 됩니다. 중식 레스토랑에서 와인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소믈리에의 추천을 받아도 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중국 와인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중국 와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흥미롭고 놀라운 부분이 많았죠? 이제 중국 와인도 한 번쯤 마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중국의 넓은 땅과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내는 와인,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중국 와인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주류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독특한 와인과 중식 요리와의 조화, 흥미로운 스토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와인 세계 일주 3편에서는 스웨덴 와인의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의 상가 포도주를 위하여.